오늘은 먼저 전국 6천여 교수님들이 한데 뭉친 정의사회를 바라는 정북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님이신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 추종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이 화상 걸기대회 국민대회를 시청하시는 자유우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동안 참아왔던 의로운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상식이 그리고 진실이, 자유와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자유우파의 애국혼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둠이 밝음을, 거짓이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 그리고 세계 만방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거짓과 사술로 인권을 유린하고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탄압한 거짓말 정권을 엄중히 심판한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 정권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 정권은 몰락하는 것이 사회적이고 역사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한 우리의 행진은 이제 시작입니다. 궤변과 꼼수로 국민을 현혹하고 농락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선을 통해 서울과 부산에서 우파의 지방정부가 세워졌다고 하나 여전히 우려스럽고 절로 분노를 들끓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강원도지사인 최문순이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 복합 문화타운 건설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9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열흘 정도 지난 4월 8일 현재 48만 명 정도가 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자의 글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춘천의 중도 선사 유적지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 왜곡과 소품의 그 중국풍 논란 때문에 SBS의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폐지되었고 동북 공정에 의한 역사 침탈, 그리고 김치와 한복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 억지 주장으로 인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던 차에 최문순 지사가 조 단위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소유되는 강원도 차이나타운의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반대 여론이 폭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문순은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화타운은 수천 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를 강원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위적으로 또 고급스럽게 중국 문화를 한 곳에 모아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복합 문화타운의 최초의 사례,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문화를 한 군데 모아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문순은 중국의 1:1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중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서 조단위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없애가면서
30여만 평의 부지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강원도 중국 복합문화타운의 건설은 표면적으로는 최문순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는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정권과의 모종의 밀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복합문화타운의 건설은 2018년도에 계획되어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일개 지자체 단체에서 밀어붙일 수도 없거니와 들끓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지를, 이해가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 그리고 중국 관련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대선 직전에 동아일보가 기획한 인터뷰에서 지금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서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든 바가 있습니다. 리영이는 2007년에 내가 20-30년 길러낸 후배와 제자들이 남측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고 합니다. 리영이가 말한 후배와 제자들, 그 속에 문재인이 포함되어 있을 법도 합니다. 문재인이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부터가 리영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영이는 수천만 명의 학살자를 낸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을 극찬한 참으로 얼빠진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좌파 언론인과 운동권 세력에서는 리영이를 사상적 스승,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면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백년전쟁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민족문제연구소가 5부작의 연작 다큐인 스승을 만들었는데 이 스승이 바로 리영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평창올림픽에서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한 그렇게 해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신영복이 리영이에 대해서 사회 금기와 맞서 싸운 선구자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은 2017년 12월, 제 기억으로는 2017년 12월 17일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인 1대1로가 빈 곳이 있다고 하면서 1대1로를 한반도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중국의 5개성 그리고 이 5개성과 경제협력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한국의 지자체들도, 물론 여기 강원도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33개성 및 성급 시와 640여 건의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한국장께서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 그 공자학원, 그 공자학원도 역시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전국에서 백수십 개의 그 대학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대 중에서도 강원대학이라든지 또 안동대, 한국의 뭐 유학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안동대, 이런 데에 공자학원이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은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김정은도 이런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2019년 12월 말에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그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1대1로와 이른바 문재인이 말하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재차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앞서서 2019년 6월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1대1로를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고 CCTV, 그러니까 중국 중앙TV죠. 거기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23일, 그러니까 구정 연휴를 딱 앞두고 문재인은 신북방과 1대1로를 연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안에 연안, 인천, 경기, 그리고 충남, 호남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조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리영이나 신영복 같은 시대착오적인 지식인에서 나온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나라를 바친 이완용 못지않은 매국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리영이와 신영복, 그리고 한명숙의 남편인 박성준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한 좌익 좀비 바이러스의 위험,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